제가 남녀노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포기했고요. 그걸 할 수 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글쓰기가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해요. 안녕하세요. DBP아 대학원 지도교수 정여울 작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끝까지 쓰는 용기에서 글을 쓰는 세 가지 재능을 말씀드렸는데 3S로 제가 정리해본 스토리와 센시티브, 스톡이라는 글쓰기의 재능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센시티브, 예민함, 감수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과 이어서 이 스토리와 센시티브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요. 첫째, 스토리는 어디서나 이야기의 가능성을 보는 힘이에요. 아주 작은 단어 하나만 봐도, 아주 미세한 향기를 맡아도 이 속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이게 예민함과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만 봐도 아, 저건 글이 되겠다. 이게 보이는 사람들은 글을 써야 될 운명인 것이죠. 그리고 둘째, 센시티브는 작가적 상상력의 원천이에요. 작가가 되려면 과도하게 예민하고 섬세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 대목에서 어떻게 저런 감정을 느낄까? 저런 사건을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과도한 예민함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근원이죠. 이 과도한 예민함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보는데 강남구를 표시하는 그 표지판이 있거든요. 위, 강남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다른 뭐 종로구나 마포구에는 위를 강조하지 않는데 강남은 왜 위, 우리라는 그 영어 단어로 왜 위를 강조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강남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되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특권적인 계층의 상징이고 강남에 집이 있다는 것,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과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라는 것, 우리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예민하게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구를 표시하는 그 표지판을 가지고 글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이야기를 발견하는 능력이 바로 스토리와 센시티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재능을 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요약과 분석의 차이를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분석보다는 좀 더 해석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당연히 요약과 분석은 다르죠. 요약은 줄어드는 것이고 분석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분석은 어떤 대상을 보고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는 것조차도 내가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요약은 이미 드러난 것을 중에서 덜 중요한 것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하기보다는 사실 분석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요약하기는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글을 잘 쓰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이 요약은 되게 잘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분석하기와 해석하기는 훨씬 더 공부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문해력을 필요로 하고요. 예, 문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문해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학작품을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문학작품을 읽다 보면 끊임없이 은유와 상징과 다양한 시간과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양한 장소와 시간에서 끊임없이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책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의 최고 단계거든요.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만 봐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것도 문해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것은 그냥 글쓰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삶 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해력을 키우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문학작품을 많이, 깊이, 자주,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읽어요. 지금도.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말이라도 더 설득력 있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또 하시고 또 사회화된 언어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직관적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고 제가 쓰는 글이 늘 오그라든다는 느낌이라고 감성적이라서 오그라든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이 없어서 오그라든다는 말인지 좀 헷갈리는데
이거 둘 다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사회화된 표현으로 제대로 글을 쓴다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글쓰기잖아요. 남녀노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글쓰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타겟 독자를 좀 정해요. 제가 남녀노소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건 포기했고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걸 할 수 있다고 너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글쓰기가 오히려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독자를 겨냥해서 글을 쓸까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주로 20, 30대 독자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랑 40대 이상의 조금 더 연령이 있고 조금 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인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 문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잡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또 신문일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나 자신의 스타일은 필요해요. 내가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소하는 글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주요 타겟 독자를 향해서 글을 쓸 것인가를 정할 때조차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다움이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일단은 환영해야 돼요. 잡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생각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 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해야 될 것을 골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피드백이 안 좋게 왔을 때 상처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참 피드백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게 예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누가 비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일기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피드백 자체가 없잖아요. 일기는 되게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은 대신에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신이 덜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대학원 때 생각해보면 항상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10명에서 15명 이상의 사람들이 내 글을 읽어주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써주면서 읽어준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좀 감사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읽거든요. 예, 그렇게 대학원에서나 그렇게 열심히 읽어주죠. 나중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내 글을 끝까지 안 읽어줘요. 힘들어요. 예, 읽어주는 사람도 힘들단 말이에요.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재밌게 써야 되는 거죠. 정말로 매력적으로 써야 되고 정말로 사람의 영혼을 확 빨아들일 수 있게 글을 쓰려면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더 감성적이고 예민한 글쓰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드백이 좀 안 좋게 오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쓰는 용기와 함께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여줄 용기예요.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3년 동안 혼자서 일기만 쓰셨다는 분을 봤어요. 일기를 정말 열심히 쓰셨는데 글이 는다는 느낌이 안 든대요. 왜 그럴까요? 남에게 안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여주고 상처받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에요. 마치 시험처럼 시험 볼 때마다 우리가 능력이 커지잖아요. 예, 실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쓰기는 타인에게 보여줄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